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터플로우 사용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권세빈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플러터플로우를 사용하여 UI를 구현하는 방법, 파이어스토어와의 연동 방법, 그리고 코드 다운로드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실행하기 전에 플러터플로우와 파이어베이스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플러터란 무엇일까요? 플러터는 구글이 개발한 크로스 플랫폼 UI 프레임워크입니다.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iOS, 안드로이드, 웹, 데스크탑 등 다양한 플랫폼의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 코드 베이스, 네이티브 수준의 성능, 핫 리로드 지원, 그리고 풍부한 위젯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핫 리로드란 코드 변경 사항을 앱을 다시 시행하지 않고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트 언어는 플러터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적 타입을 지원하며 JIT, 즉 Just in Time과 AOT, 즉 Ahead of Time 컴파일을 모두 지원합니다. 빠른 개발 속도, 높은 성능,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한 문법이 장점입니다. 플러터플로우는 플러터 기반의 노코드 개발 플랫폼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란 마우스로 화면의 구성 요소를 끌어다 놓는 것만으로도 앱의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직관적인 개발 방식을 의미합니다. 시각적 개발 환경 제공, 실시간 프리뷰 지원, 파이어베이스 통합 지원, 실제 플러터 코드 생성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인증, 호스팅 서비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다양한 백엔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연결된 클라이언트에 즉시 반영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코드 개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 즉각적인 결과 확인, 반복 작업 최소화 등 개발 속도 측면의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코딩 지식이 없어도 개발이 가능하며 개발 비용 절감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 플러터플로우에 들어가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아주 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선 Create New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추천해주는 테마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근데 실습을 진행할 거기에 빈칸으로 만들 거지만 한번 눌러본다면 이렇게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하게 되고 패키지의 이름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여러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테마를 선택해주고
파이어베이스 연결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르고 서울을 찾아 로그인 해줍니다. 그 플러터플로우에 가입한 계정과 똑같은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연결되게 됩니다. 연결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파이어베이스를 검색하면은 위에 오른쪽 위에 보이는 Go to Console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희는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저희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거기 때문에 앱 등록을 해주시면은 여기 제이슨 파일이 뜹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플러터플로우에서 코딩을 마친 후 코드로 내려받은 파일에 이렇게 추가해 주면은 파이어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코드로 다운받는 것까지는 실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직접 하지는 않고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로그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주고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 업체들 중에서 구글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을 선택해 주고요.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등록이 잘 됐다는 말이 뜹니다. 그러면 넥스트 레벨 스타트 빌드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이 하나의 페이지 안에 프로젝트 안에 있는 파일들이 모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주어진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찾을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 로그인을 하는 페이지도 있고 정보를 등록하는 페이지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누르면은 다 눌러지는데요. 이거를 변경하고 싶으면 만약에 여기 있는 텍스트를 변경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을 넣어줌으로써 패딩 값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이는 색깔이 바로 이 하나의 객체의 그 패딩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렬될 건지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폰트 굵기도 바꿀 수 있고 폰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진들도 역시 똑같이 변경해 줄 수 있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아래에 포함 관계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눈으로 나타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터플로우의 흥미로운 점은 액션을 지정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지금 예제를 갖고 와서 이미 액션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열어보면 방금 이 버튼과 이 액션이 연결되어서 로그인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메일 어드레스와 패스워드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옆장을 눌러 넘어가 보면 이 페이지들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들 간의 관계에서는 여기서 넘어와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 이 버튼이 눌리면은 이쪽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파이어스토어 안에 있는 변수들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는데요. 매니지 콘텐츠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변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폴트 값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API를 부를 수도 있고 클라우드 펑션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 테마도 나타나 있고 저희는 오늘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까 연결을 했지만 다시 한번 아까 연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바의 스타일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차시에서 플러터플로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플러터플로우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러터플로우를 통해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고 파이어베이스와 연동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